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방송 서울특파원 정용주입니다. 탄핵 심판의 시기가 빠르게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재판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향해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하는데, 이에 여당은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모국어로 사용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목적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을 정해놓고 무조건 돌진하는 헌재의 편파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매번 물으시는데, 예, 예, 이게 뭐,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예, 편할 리가 전혀 없지요. 뭐 그런 점에서 재미동포들에게 거듭해서 한국 정치가 좋은 모습 못 보인 것에 대해서 과거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민망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매주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야당의 특검, 줄탄핵, 현재 국론 분열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선되는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다음 총선 2028년에 맞춰 3년으로 단축하자는 제안 등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가을부터 국민의힘당 일부에서 국회가 이재명 강경파들이 장악한 이후에 특검 남발, 탄핵 남발, 그리고 뭐 과반수 의석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데 골몰 해가지고 예, 이회 민주주의를 실종시키고 예, 이거 이래서야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하겠느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월 9일에 당선됐는데 재작년에 예, 5월 10일에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 약 두 달 동안에 당선자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예, 제야의 강경파들이 예,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했어. 아,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는데 3월 9일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3년 3월 9일. 예, 취임은 5월 10일. 예? 예, 그 두 달 사이에 예, 윤석열 퇴진하자 예,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5월 10일 임기 시작되고 8월부터 예,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재단 중심으로 예, 시국미사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하자. 그리고 그중에 어떤 신부는 해외 순방하다가 갔다 오는 비행기가 떨어져라. 그게 뭐 설교도 아니고 악담 같은 망언을 걸 했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제야의 대부라고 하는 백낙천 전 서울대학 교수가 예, 그 10월 그 무렵에 예, 지금은 탄핵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가 그러니까 퇴진 운동을 하자 그래서 퇴진. 예, 반년도 안 된 대통령. 예, 그 반년 사이에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드러나든지 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가 이런 식으로 국회가 야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어 대고 그냥 대통령 무력화된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 가을에 와가지고는 야 이거 개헌해야 되겠다. 예, 개헌해가지고 예, 이게 국회 기능에 대한 견제도 좀 강화하고 예,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다가 아이고 지금 개헌을 얘기할 때가 되느냐? 예, 그럼 지금 개헌하면 윤 대통령 임기도 단축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쑥 들어갔는데 네, 저 개인은 이번 그 탄핵 사태와 공수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이걸 겪으면서 예, 이 삼권 분립 아래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회는 이회 민주주의의 기반이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예, 그 전제 조건은 1.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예, 헌법 46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거지. 예, 당리당략 우선이 아니다, 이거야. 예, 예, 그 다음에 헌법 8조에 정당 민주화 조항이 있어. 예,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조직도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요런 것이 지켜졌을 때 국회가 비로소 예, 과반수가 됐건 3분의 2 이석이 넘었건 간에 네, 국회의원의 자율성, 그 다음에 정당의 민주화 이렇게 되면 예, 나라가 시끄럽지 않게 되죠. 예, 모든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네, 근데 우리는 그 전통도 없고 그러다가 최근 와서 이게 더 악화됐다고. 21대 예, 국회 후반과 22대 국회 지금 임기 시작된 지 한 8개월 됐는데 예, 이거 이재명이라는 특수한 인물이 당대표가 돼가 이걸 국회의원이 완전 말살해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이렇게 견제와 균형 속에 법치 행정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법부, 크게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괄하는 건데 예, 이 사법부가 국회 행정부가 이게 궤도에서 이탈하더라도 그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네, 위에가 흔들리더라도 이 바탕이 튼튼하면 그건 결국 사법부가 신뢰, 예, 국민의 신뢰 예, 그것을 그리고 이게 법치, 네, 철저한 법에 의한 예, 그런 이게 바탕이 서 있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찬반 집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행카. 네, 맞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예, 예, 제대로 잘 할 것이다. 음, 법대로 한다. 예, 중립적으로 한다. 예, 법관들이 양심적으로 한다. 이러면 뭐 때문에 이 추위에 나갑니까? 네, 뭐 때문에 광주에 가고 부산에 가고 대구에 가고 그럽니까? 그게 예, 찬성, 반대 집회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흔들려 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 헌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헌법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는 이런 말이 있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예, 근데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없다. 이 헌법이 개정돼 갖고 87년에 개정돼 갖고 지금 꼭 38년째가 됐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헌법이 200여 년이 흘렀지만은 예, 헌법 개정이라는 걸 안 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수정 조항이라는 걸 넣어요. 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번이나 대통령 당선되고 나간 직후에 예,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못한다고 하는 걸 이제 헌법 전부를 고친 것이 아니고 예, 수정 헌법, 그 개정 헌법 몇 조 이렇게 고치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앞에 건 전부 가능하면 전통에 맡기는 것인데 예, 우리는 이 전통에 맡길 만한 게 지금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 38년 동안에 뿌리가 흔들려 버렸단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개헌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예, 그러면 개헌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이 돼야 되느냐? 이제 우선 권력 구조가 국회에 관한 것인데 예, 권력 구조를 단임제가 아니고 미국식으로 4년 4년으로 한다. 예, 그것도 문제야. 미국식으로 그렇게 해도. 예,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미국은 연방이니까 네, 50개 주가 각각 독립한 그 주 안에 3권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예, 주의회, 주정부, 예, 예, 그다음에 주 검찰 법원이 또 따로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은 그 50개 주 전체 위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스리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위에 뚜껑이 4년마다 교체된다고 해서 예, 밑에가 50개 주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4년마다 선거해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어 오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예, 우리나라는 면적도 적고 예, 이렇게 서로 부대끼어서 살다 보니까 4년 4년 하게 되면 어찌된가 하니까 처음 4년 당선되는 순간에 목표 다음 4년에 그래서 8년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 4년 임기에 온갖 무리수를 두게 될 거라고. 예, 특히 예, 법률, 예, 예산, 예, 이게 포퓰리즘으로 예, 어? 그러니까 그 4년 뒤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인기 정책.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야. 예, 그런데 내 개인 생각은 이 경우에 이거 예, 단임제를 해야 돼. 그럼 네네, 단임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을 생각할 때 예, 87년 헌법 개정할 때 내가 제1야당의 개헌특위 강사로 내가 만든 권력 구조 안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임 대통령 6년 단임에 예, 정부통령, 예, 부통령제를 두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후보 중으로 그중에 이제 다 선택을 하는데 세트로 그 대통령 홍길동, 부통령 김길동 예, 요래 가지고 그 세트 예, 예, 요런 홍길동 팀, 예, 그다음에 정앵카 팀, 예, 정 대통령 정부도 그 팀, 요래가 거기서 이제 네네, 골라 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하는 거. 예, 내가 예, 이 안을 만드는데 이게 퇴짜를 맞아버렸어. 왜 아, 퇴짜를 맞았는가 하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야당의 사정은 DJ하고 Y에서 경쟁할 때인데, 예, 야, 이 박찬종이 이놈 자식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나의 순서대로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부통령 하라 말이라. 당장 그 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욕을 되게 얻어먹었어, 그 내가. 당시에, 예, 그 예, 당시 되게 얻어먹었다. 예. 근데 그건 그래서, 시대를 너무 앞서가신 거네요, 그게. 그래서 예, 그거는 예, 뭐 초래돼 버렸는데, 지금도 나는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것이 음,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돼 갖고 그거 직무가 정지되면 부통령이 바로 대행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국무총리가 아니고 부통령이. 예, 예, 그래갖고 탄핵 결의가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예, 그 대통령 남은 임기는 그 부통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국가의 정권의 계속성, 크게는 국가의 계속성에 큰 영향을 안 줄 거란 말이야. 예, 예, 가령 이번 경우에도 이 부통령제가 있었다 한다면 윤 대통령이 12월 14일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예, 부통령이 그 직무 정지 기간에 대행을 할 뿐 아니라 그 예,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면 그건 남은 임기에 그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 네, 미국이 그런 제도 아니에요. 예, 예, 루즈벨트가 마지막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두 달인가 석 달 만에 별세를 하니까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 만일 그게 있다 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는 부통령이 권한대행이 돼. 총리나 부총리가 아니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갖고 이게 대화가 되지 예, 않느냐 이게. 예, 예, 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거라도 되었더라면 그때 내가 생각한 거는 그럼 국회의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걸 해놨어. 예, 대통령 임기 6년이니까 그 한 절반쯤 돼가 하면 신임 투표를 받는다는 걸로. 예, 지금 국회의원 임기 4년이 깁니다. 예, 미국 하원은 예, 2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50개 주에서 주 인구와 관계없이 예,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뽑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게 하원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거든. 예, 예,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걸 네, 상원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 생각에는 현재 앞으로 개헌이 된다 그러면 정부 통령제에 임기 6년, 국회의원의 임기 3년 하는데 우리나라도 상원 하원제를 해야 돼. 상원 하원제요. 예, 예, 하원은 현재처럼 지역구에서 뽑고 예, 상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가 254개니까 예, 254개도 조금 많아. 한 200명 정도로 하고 예, 상원을 한 50명, 60명 정도로. 어?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국회의 일방적 독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같은 거. 예, 요거를 상원 하원으로 쪼개면 그것도 완화할 수가 있거든. 네, 그렇게 하고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된다. 예, 요거는 대법원에 예, 지금 헌법재판소 권한을 전부 통째로 위임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 관계로 예, 만일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예, 그러나 예, 지금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에 이걸
꺼낼 수는 없는 일이고 예. 이 파동이 지나고 그다음에 선거 일정이 어찌 되느냐 그게 따라서 이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 현재 헌법 갖고는 이 수명이 다 한 것 같다 이게 예.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의 미래의 숙제인데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저 불공정 심리 저거 정말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방법이 없이 어떤 결정이 나면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다. 예. 저는 그걸 지금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